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큐브 MX랑 트루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STM32F4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GPIO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본 강좌에서 사용하는 MCU의 풀 파트 넘버는 STM32F407VET고요. 100핀 LQFP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원이랑 크리스탈, 리셋이랑 이런 것 같이 칩 동작에 관련된 핀들, 그리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에 사용되는 몇몇 특수한 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사용자가 GPIO 핀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ST 홈페이지 들어와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여기 우리 사용할 F4로 들어가서 보시면 뭐 다른 시리즈를 사용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 요게 F4 시리즈의 모든 칩들이 여기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407 이렇게 치고 밑으로 좀 내리면 요거죠, 저희 사용하는 거. 이거 눌러서 검색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게 F407VE 칩에 대한 정보고요. 이제 간단한 스펙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작 클럭, 그리고 내부 플래시 사이즈, 램 사이즈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IO라고 되어 있는 게 GPIO 포트들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100핀 중에 82핀이 GPIO 포트고, 그 중에 또 그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몇몇 핀들을 제외하고는 다 GPIO 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80개보다 조금 덜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이제 이 보드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4개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2개의 RGB LED가 이렇게 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왼쪽부터 1, 2, 3, 4번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사용을 할 거고, 이게 E포트 3번, C포트 15번, D포트 4번, D포트 10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요 왼쪽 LED는 각각 D포트 12, 13, 14번 핀, 그리고 오른쪽 LED는 C포트 6번, B포트 0번, 5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자, 이게 회로도고요. 회로도를 보시면 스위치들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저항이 풀 다운돼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로우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쇼트가 되게 되면 이제 하이 신호가 이 포트 3번 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회로는 풀 다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LED 4개의 스위치가 다 같은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LED를 보시면 RGB LED는 이렇게 핀이 6개가 있는데, 이 LED 3개가 하나의 LED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에노드 부분이 자, 하이 신호가 이제 하이 신호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풀 업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LED는 전류가 순 방향으로 흘러야 빛이 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에노드가 이제 전압이 높은 3.3V가 들어가고, 그리고 캐소드 부분이 이제 각각 GPIO 핀에 연결이 돼서 이제 여기에 로우 신호 또는 하이 신호를 주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하이 신호가 들어가면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이제 LED가 꺼지게 되는 거고, 로우 신호가 들어가면 전이차가 생기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포트 12번 핀은 파란색 LED, 13번은 빨간색 LED, 14번은 초록색 LED 이렇게가 켜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 LED도 뭐 마찬가지로 동작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회로도는 이렇게 작성이 돼 있고 이 보드에 그렇게 회로가 또 구현이 돼 있는데, 이제 이대로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고 스위치랑 LED를 동작을 시켜 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설치했던 큐브 MX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고, 이게 실행하는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이게 처음 화면이고요.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근데 이걸 누르면 가끔 이제 뭐 버전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또 한번 해봤더니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바로 실행이 되네요. 자, 이 화면이 이제 첫 화면이 되고요. 왼쪽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칩들을 선택하는 건데, 뭐 선택할 때 그 칩 내부의 코어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칩 넘버 시리즈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인 해서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핀의 패키지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칩의 패키지죠. 네, 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탭에 보드 셀렉터로 가시면 ST에서 제공하는,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디스커버리 보드, 뭐 뉴클레오 보드 막 이렇게 있는데, 이밸류에이션 보드도 있고, 그 보드를 사용하신다면 여기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보드이기 때문에 저 목록에는 없죠. 여기에 칩 검색을 하는데 STM 407 이렇게 다 치셔도 되고, 아니면 407V 이렇게 치시면 목록이 나와요. 자, 요거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칩 목록이 이렇게 하나가 남았네요. 여기서 이제 뭐 특징들을 보시려면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레퍼런스 매뉴얼이랑 데이터 시트는 받아 놓으셔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스타트 프로젝트를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가 막 로딩이 되면서 실행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설정을 하기 위한 또 첫 번째 시작이고요. 왼쪽 탭을 보시면 이 칩 내부에 들어있는 기능들, 뭐 ADC도 있고 CAN도 있고 뭐 I2C도 있고 뭐 막 있죠. 근데 GPIO는 이 왼쪽 탭에는 없습니다. 보시면 ABC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G로 시작하는 게 없죠. 네. 그럼 GPIO 설정은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바로 오른쪽 탭에서 클릭하시면 GPIO 인풋 아웃풋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탭에서는 뭐 지금은 GPIO 관해서는 설정할 건 없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RCC라고 있습니다. 이 RCC가 뭐냐면 칩 내부에 공급되는 클럭에 대한 설정인데, 핀 아웃 탭인데 지금 클럭 컨피규레이션 탭으로 먼저 들어와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초기 설정이 16MHz로, 자, 시스템 클럭이 16MHz죠. 이걸로 기본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최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68MHz 클럭이죠. 그래서 168로 바꾸고 OK 해서 보시면 이제 요거랑 그 외의 것들이 싹 바뀌었는데, 이게 보시면 클럭 소스가 HSI라고 돼 있죠. 이거는 하이 스피드 인터널 클럭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RC 발진기를 통해서 생성되는 클럭이라 클럭의 정확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타이머를 만들어서 이제 동작을 해보면 오차가 되게 금방 생겨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한동안 헤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1초를 만들어서 해봤더니 한 5초만 돼도 오차가 생겨가지고 거의 뭐 타이머로 쓸 수 없는 정도의.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부 클럭 말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클럭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RCC 탭의 하이 스피드 클럭 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디세이블 돼 있죠. 그리고 제 보드를 보시면 이제 요거죠. 8MHz의 크리스탈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디세이블 해서 사용해 버리면 외부 크리스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 크리스탈 세라믹 레조네이터 요걸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 이게 바뀌었죠. 아까는 HSI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외부, 이 부분이 이제 외부 크리스털을 의미하고 HSE로 이 외부 크리스털을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하는 거는 8MHz고, 그 다음에 요걸로 클릭을 해주시고 168 바꿔서 주시면, 자, 이제 클럭 소스가 외부 클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168 또 설정은 다 똑같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타이머 동작할 때 오차가 없이 동작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타이머 할 때 뭐 기회가 된다면 이걸로 했을 때랑 요걸로 했을 때랑 오차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클럭 설정은 이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초록색을 바뀌었고 요걸로 사용한다라는 걸로 바뀌었죠. 이 초록색 핀은, 초록색으로 바뀐 핀은 이제 이 설정에 의해서 사용될 핀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 회로도에 연결된 E포트 3, C포트 15, D포트 4, D포트 10 그리고 LED에 사용될 이 6개 핀들을 GPIO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D포트 12, 13, 14번 핀이 여기 있고요. 이걸 좌클릭하시면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목록이 쭉 뜨는데, 요거는 저희는 LED로 사용하니까 GPIO 아웃풋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딱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LED는 C포트 6, B포트 5, 0이죠. C포트 6. 이게 찾기가 좀 힘들어요. C포트 6, B포트 0번, 5번이 여기 있네요. B포트 5번 그리고 B포트 0번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위치 E포트 3, C포트 15, E포트 3 여기 있네요. E포트 3은 GPIO 인풋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C포트 15번 핀이요. 여기 있네요. 이것도 인풋. 그리고 D포트 40번, D포트 10, D포트 4번 인풋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용할 LED랑 스위치의 GPIO 입력 출력 설정이 다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클럭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할 거는 뭐 없어요. GPIO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뭐 따로 바꿔줄 건 없습니다. 네. 뭐 인터럽트 관련된 설정인데 이것도 따로 해줄 건 없고요. 자, 지금 큐브 MX랑 트루 스튜디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천천히 따라해서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다 되셨으면 프로젝트 누르시고 제너레이트 코드를 눌러보시면 이제 설정 창이 또 하나 뜨는데, 여기서 우선 이 툴체인을 트루 스튜디오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할 위치,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GPIO 테스트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터로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이제 뭐 딱히 바꿀 게 하나 있네요.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이거 체크 안 하면 지금 설정하는 기능들이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메인 파일에 다 같이 들어있게 돼서 나중에 파일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해주시고 나머지는 뭐 딱히 건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어드밴스 세팅에 건드릴 거 없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OK를 누르시면 요거는 제가 테스트하느라 하지만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생성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생성되면 이렇게 또 창이 하나 뜨는데 오픈 폴더로 폴더를 열어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생성이 됐죠. 이것 중에 C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트루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설정한 이 기능들이 이 RCC 기능을 포함해서 GPIO 설정한 기능들이 코드로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첫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그냥 꺼버리세요, 이 창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소스 코드 편집 창이고 왼쪽 부분이 프로젝트 관련된 파일 틀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소스 탭을 열어서 보시면 GPIO 파일이 생성이 됐고 그리고 메인 파일, 또 여기 몇 가지 파일들이 생성이 됐는데 main.c를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면 뭐가 막 코드들이 많이 생성이 됐는데 주석도 막 엄청 많이 있고 실제 코드들은 뭐 몇 줄 없죠. 할 init 있고 클럭 컴피그 있고 GPIO init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아까 큐브MX에서 GPIO 관련된 설정들을 한 코드가 이제 여기에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이 함수의 내부를 보고 싶은데 내부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우클릭해서 오픈 디클러레이션이라고 있죠. F3이 단축키네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선택한 후에 F3 키를 누르면 함수의 정의로 오는데 이 함수의 내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아웃풋으로 선택된 게 요거가 있고 또 요거가 있고 요거가 있는데 이 부분이 GPIO의 LED 선택해서 설정한 핀이고요. 또 인풋으로 설정한 몇 가지 핀들이 있죠. 3번, 5번, 뭐 2포트, C포트, D포트, 10번, 4번. 네. 요거죠. 이거 설정한 부분 그리고 이거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초기화 함수를 이렇게 호출까지 해서 코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주석들이 지금 되게 많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석 보시면 유저 코드 비긴이 있고 뭐 유저 코드 엔드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주석 내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지금 이 큐브MX도 하나의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에다 새로운 기능들 계속 추가할 건데 그때 추가한 기능들이 추가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프로젝트를 오픈하면 이 주석 내에다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석도 그대로 남겨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큐브MX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 상관없지만 근데 저희는 앞으로 계속 큐브MX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주석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긴이랑 엔드 사이에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되고, 여기에다 작성하면 코드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할게 LED를 켜는 거를 해볼 건데, D포트 12, 13, 14번 핀, C포트 6, B포트 0번, 5번 핀에 로우 하이 신호를 반복해서 줘보겠습니다. 지금 보드에 전원을 넣으면, 자, 지금 LED가 하나도 안 켜져 있는데, 그리고 요거 ST 링크도 연결을 해 주셔야겠죠? USB도 연결해 주시고요. ST 링크 연결하면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잡힙니다. 지난번에 이 트루 스튜디오랑 큐브 MX 설치하면서 드라이버도 같이 설치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코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할 건데, 전원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GPIO 핀은 입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게 기본 설정이고, 저희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어떤 핀은 입력, 어떤 핀은 출력으로 재설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입출력이 설정이 됐으니까 저희는 여기서 LED를 켜기만 하면 돼요. GPIO 핀에 하이 신호를 주고 로우 신호를 주는 방법은 여기서 할 언더바 GPIO 이렇게 치면, 네, 함수의 이름을 모르시잖아요. 그게 GPIO, 여기 드라이버로 가서 할 드라이버에 include 가서 GPIO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정의가 돼 있긴 한데, 요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찾기가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계속 파일을 열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딱 누르시면 여기까지 시작되는, 그 다음에 뭐 함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뭐 변수도 나열이 되고 디파인 된 것도 나열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는 GPIO 라이트 핀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매개 변수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GPIO 포트냐, 저희는 GPIO D포트, 그리고 GPIO 핀은 GPIO 핀 언더바 12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핀 스테이트는 하이 또는 GPIO 핀 하고 set 리셋이 있네요. set이나 리셋을 하면 set은 1로 쓴다, 리셋은 0으로 쓴다 라는 말이고, 자, 다시 회로도를 보시면 저희 이 회로도 상에는 GPIO 핀에 로우 신호를 출력해줘야 LED가 켜지죠. 여기서 리셋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D포트 12번 핀에 로우 신호를 출력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3, 14번 핀에 각각 다 로우 신호를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딜레이를 잠깐 줬다가 이제 하이 신호를 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딜레이는 할 언더바 딜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할 딜레이라고 있죠. 여기에 매개 변수로 밀리초 단위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1초마다 한 번씩 깜빡거리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카피하고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는 set,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에서 LED가 켜지고 1초 있다가 이 부분에서 LED가 꺼지고 또 1초 있다가 반복을 하겠죠. 자, 이 상태로 다운로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작 화면이고요. 다운로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빌드하고 오른쪽에 디버그라고 있는데, 디버그 요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행 전 항상 뭐 자원 저장 이거 클릭하시고 확인. 근데 지금 이게 디버그 모드로 들어간 거고요. 실행을 하려면 디버그 모드를 종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종료를 누르시면 이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왼쪽 LED를 1초마다 한 번씩 켰다 껐다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오른쪽 LED는 기본적으로 출력으로 설정하면 또 로우 신호가 나가는 게 기본이라서 지금 오른쪽 LED는 계속 켜져 있죠. 그리고 왼쪽 LED는 저희가 짠 코드대로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LED도 다 꺼보겠습니다. 오른쪽 LED 끄는 거는 유저 코드 begin 요 속에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LED는 또 C포트 6, B포트 0, 5, C포트 6, B포트 0, 5고요. 그 다음에 끄려면 셋을 해줘야 되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디버그 단축키는 다운로드하고 그 디버그로 들어가는 게 단축키가 F11이고요. F11 이렇게 딱 누르시면 F11 누르시면 네, 다운로드 되면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죠. 이렇게 막 깜빡깜빡 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줄씩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단축키입니다. F6이죠. F6을 이렇게 누르시면 한 줄씩 한 줄씩 수행이 돼요. 그리고 이 함수 내부에 있는 것들이 다 수행이 된 거죠. 지금 GPIO init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6 누르면 GPIO init이 됐고 LED 두 개가 지금 다 켜졌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로우 신호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 줄씩 또 F6 실행하면 여기 LED 하나 꺼졌고, 또 실행하면 하나 더 꺼졌고, 또 실행하면 다 꺼졌죠. 그 다음에 이제 while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줄씩 실행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디버그 모드를 종료하고 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F2예요. 여기 있죠. 컨트롤 F2를 누르시면 종료가 되면서 런 모드로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LED가 왼쪽 LED가 깜빡거리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GPIO 출력하는 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PIO 입력 받는 걸 또 해볼게요. GPIO 입력 초기화는 또 여기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거는 이 while문 안에서 이제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while문 안에서 스위치의 상태에 따라서 뭐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할 언더바 GPIO 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GPIO 리드 페인이라고 있는데, 이 함수에 GPIO, 자, 1번 스위치가 GPIO 2번에 GPIO 2의 3번 핀입니다. GPIO 핀 3 이렇게 치시고, 이거 상태가 GPIO 핀 셋이냐 리셋이냐, 그러니까 이거의 상태가 읽어왔는데 그게 하이냐 로우냐 따라서 여기서 뭔가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걸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신호가 들어가고 있고, 스위치가 눌리면 셋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스위치가 눌렸을 때가 되는 거고, else 이렇게 else 하시면 이 부분이 스위치가 열렸을 때죠. 뗐을 때가 되는 거고, 이제 스위치가 눌렸을 때 LED를 켜는 거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LED를 켜려면 리셋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LED를 끄려면 셋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스위치가 눌렸을 때 C포트 6번에 연결된 LED가 켜지고 스위치를 떼면 그게 꺼지고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F12를 눌러서 다운로드하고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고, 자, 디버그 모드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컨트롤 F2를 눌러서 다시 런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파란색 LED가 이렇게 켜지고요, 떼면 LED가 꺼지죠. 지금 다른 스위치는 아무런 기능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LED만, 그리고 첫 번째 스위치만 이렇게 반응하게 해놓은 상태고, 이제 뭐 나머지 것들도 하려면 이것처럼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큐브 MX랑 트루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도 만들고 초기화 코드 생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코드들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네, 이렇게 또 실행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gpio.c 파일에 들어가서 좀 보시면 gpio init 함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초기화 관련된 코드들이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되죠. 아까 확인해 봤던 거고. 네, 이렇게 해서 gpio 기능들 입력, 출력, 그리고 큐브 MX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기 있죠, 제너레이트 코드. 아이고, 또 해버렸네요. 네, 어떻게 코드를 여기 설정하고, 어떻게 설정을 뭘로 바꾸고, 코드 생성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후에 코드 작성을 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큐브 MX로 기능들 추가하고 코드 자동 생성한 후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GPIO 설명은 뭐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UART로 데이터, PC로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두서없었는데 처음 하는 거라 좀 긴장이 다시 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